그 3차 함수는 요즘 모양이 종류가 몇 가지가 있다 했지? 이렇게 되어 있잖아. 그럼 3차 함수는 원래 어떻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는데,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고, 이렇게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 이렇게 그려지려면 어떤 조건을 만족하는지 다 알아야 되잖아. 이렇게. 어떨 때 이런 걸 그리나? 그치? 그러니까 조건이 2분에서 있는 거. 좀 어떻게? 뭐 이해가 아니 이거 그리면 모양은 도함수를 그리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f-x를 그려봐야지. 그래서 f-x가 이거 미분하면 f-x가 어떻게 돼 이게? 3ax 제곱 더하기 2bx 더하기 c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극점이 두 개 이렇게 알파 베타 있는 거니까 도함수 여기 있는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지. 그러니까 이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게 되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에서 자 도함수가 모양이 2차 함수가 0이 되면서 플러스로 마이너스 가면 극대가 되고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극소가 되는 이런 모양이 되니까 이렇게 되려면은 요 2차원이 이거의 판별식 0보다 뭐 해야 돼? 그거 되는 거지. 판별식 나오면 보일 때 배운 게 나오는 거지.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죠? 얘는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져야 돼? 얘는 도함수 0이 되는지 분명히 있지, 그지? 근데 좌우에서 부호가 플러스야, 기울기가. 그러니까 도함수 여기서 0이 되면서 이렇게 접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플러스 0을 만들어야 이런 모양이 그려져야 알파에서 이런 모양이 그려야 이런 그림이 그려지거든. 그래서 이거는 판별식이 뭐가 돼야 돼? 자, 0이 돼야 돼. 중국어가 돼야 돼. 그렇지? 그 다음 얘는 어떻게 그려져요? 3차 이렇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는 이 변곡점이라는 게 있어요. 이 변곡점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곡점에서 이 접선 기울기가 최대가 될까 최소가 될까? 최소. 도함수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지. 그 2차 함수가 이렇게 생겼는데 최소값으로 최대값을 해야 돼. 최소값을 했지. 그러니까 이 변곡점 접선 기울기가 최소가 되는 거야 항상. 당연히 여기 최소지. 여기서도 접선 기울기가 최소고 여기 최소가 되는데 이때는 2차 함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지냐면은 극점 같지 않다는 얘기는 거지. 도함수 0이 되는 일 없다는 얘기니까 이렇게 그려지고 이렇게 2차 함수 그려지고 여기서 어떤 접선 기울기 최소값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다에 2차 함수 그려져야 이 세 개 모양을 나타내준다는 거지. 이해되지? 기본 상식이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지? 요 두 개의 그림 특별한 그림이지. 어떤 그림이야? 무슨 그림이라고 해? 그렇지. 역함수가 존재. 그렇지. 1대1 대응 함수야 이게 바로. 그 유명한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 1대1 대응 함수 뭐가 존재한다? 역함수가 존재한다. 자, 그러니까 이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하고 1대1 대응이 되려면 딱 보니까 어떤 조건을 만족해요? f'x의 그래프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지, 그치? 그래서 f'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이런 그림만이 가능하다. f'x가 음수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된다고 해요. 안 된다는 얘기죠. 그치요? 그러면 이 f'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는 말은 또 무슨 말과 동일하다?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판별식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게 전부 다 고1 때 배운 내용입니다. 고1 때. 그치? 이것만 고3 때 배워. 극점만 고3 때 배웠지. 나머지는 고1 과정이잖아. 그래서 이 고1 때 배우는 게 되게 중요하다. 자, 그리고 하나 더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 변곡점이 어떻게 나오지? 변곡점이라는 거는 3차 함수의 대칭점이죠. 점대칭점이죠. 그럼 이 변곡점은 어떤 특징이 있어? 도함수의 극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죠. 그죠? 이과도 마찬가지, 문과도 알아야 돼. 도함수의 극점이 변곡점이 되는 거예요. 알겠지? 도함수 극점. 그러니까 도함수의 극점이라는 건 뭐니? 도함수의 극점이라는 건 또 도함수를 한 번 더 미분해서 0이 되는 점이지, 그지? 그래서 변곡점 찾으려면 원래 함수를 두 번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으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과든 문과든 항상 알아야 돼. 변곡점에 관련된 얘기는.
그리고 항상 변곡 접선이 굉장히 중요하다. 변곡 접선. 이게 미분 가능성이나 실근의 개수와 굉장히 중요한 관련이기 때문에 이 모양을 기억을 해놔야 돼요. 3차 함수.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이제 스타일이 어떻게 되냐면 이 그림 셋 중에 하나를 꺼내는 작업을 하는 게 이제 앞으로의 문제야. 어떤 조건에서 이 셋 중에서 어떤 내가 함수를 꺼낼 거냐. 그지? 그럼 이제 어떻게 꺼내냐면은 꺼내는 방식이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그림에 이 그림을 딱 주고 약간 미분이 불가능한 뭐 개수가 한 개다 두 개다 그런 거에 따라서 이걸 선택을 해야 돼요. 나중에. 그래서 이 그림을 철저하게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아마 그 우리 교재도 그렇고 숙제도 그렇고 이제 질문이 좀 있을 거니까 내가 수업 끝나고 질문 개조를 다 받을게요. 오늘은 좀. 자,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뭐냐? 우리 3차 함수를 다룬다는 거는 이 그림에 어떤 직선이 접할 때 3차 함수의 식을 작성하는 걸 우리가 3차 함수를 다룬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3차 함수에는 어떤 직선이 이제 다가오는데 그 직선은 y는 어떤 k라는 상수함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y는 자 mx 더하기 n이라는 이런 직선이 될 수도 있거든. 이런 직선이 얘랑 접할 때가 이제 되게 중요한 상황이 돼요. 접할 때 어떻게 될 거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 물론 x축에 접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이 상수함수는 x축에 동일한 효과를 갖고 있지. 그러니까 이 3차 함수가 x축에 접하든지 어떤 y는 k에 접하든지 y는 mx 더하기 n이라는 직선에 접하는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자 우리 따져봐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따지는 방법은 이제 이런 거지. 자, 만약에 이 극대점에 어떤 k라는 값이 접하고 있어요. 3차 함수가. 그럼 이 3차 함수식을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예를 들어서 얘가 x는 1에서 y는 k 접한다 이런 문제가 나왔다 쳐봐. 그지? 다시 어떻게 나왔다고? x는 1에서 y는 k 접한다. 어떤 함수가 접한다. 그럼 이 접한다는 특징을 이렇게 가져가지 말고 접한다는 특징을 실제로 이용해서 식을 만들어내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어? 근데 이걸 하려면 먼저 x축이 접할 때 기본적인 상식을 알아야 이 두 가지 얘기를 또 할 수가 있거든. 기본 x축이 접한 상태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x축이 접한 상태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만약에 여기가 만약에 x축이다 생각해. x축이 접하면 어떻게 식을 어떻게 세워야 돼? 그렇지. 이 fx는 자 최고차 계속이 1이라고 놓을게요. 알겠지? 최고차 계속은 1이라고 생각하면은 자, 잘 들어. 자, 내가 이제 문제를 하나만 딱 그 정리할게. 그냥 기본 아이디어 같아. 기본 아이디어. 그래서 만약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딱 이거야. fx가 이렇게 있을 때 내가 x는 1에서 만약에 x축에 접한다 얘가 x축에 접한다 그러면은 이게 몇 가지 모양이 있겠냐 이거. 얘가 1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맞아? 그냥 모두 가능하지? 그렇지. 얘가 1이 될 수도 있잖아 그치? 자, 첫 번째가 양수일 때는 항상 극대가 왼쪽에 있다 그지? 근데 모두 가능하지? 이것도 접하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있다는 거야.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야. 그럼 이때 식을 어떻게 세우냐고. 이거 식 어떻게 세우냐고 fx. 나머지 하나도 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안 줘요. 여기를 알파 하나 이렇게 놓고 풀어야 돼. 식을 세워야 돼. 미지수를 근데 모르잖아요 이거를. 알파 또는 a 뭐 자기 k 뭐 이런 식으로 놓고 풀어 자기만의 문자를 하나. 그래서 여기에 대한 방정식 푸는 문제가 나오면 좀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야. 근데 과감하게 이걸 놔야 된다는 거지. 이거를 미지수를. 뭐 a로 놔도 b로 놔도 여기 a, b, c 뭐 있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이 식은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첫 번째 식은 이건 이제 x 빼기 1에 제곱 x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야. 그럼 왜 그러냐? 이 fx가 0이 되는 근의 입장에서 식을 세워야 된다. 근의 입장에서 방정식 입장에서 식을 세워야만 되거든. 근데 이 함수 x가 만나는 게 2라고 알파밖에 없잖아. 그러면 근이 몇 개 있는 거야 지금? 2라고 알파밖에 없잖아 지금.
두 개밖에 없는데 누가 접하냐고 지금. 예. 그래서 1에 접하니까 뭐가 되는 거야? x 빼기 1의 제곱에다가 x 빼기 알파 이런 식을 세우는 거지. 어떤 이 방정식이 어떤 함수가 x를 뚫어버리잖아요. 이렇게 뚫게 되면은 이거는 무조건 x 빼기 알파라는 인수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제곱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뚫어버리는 경우는. 근데 만약에 여기가 접하는 경우 있잖아. 접하는 경우가 세 가지가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아니면 이렇게 접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잖아. 이렇게 모양이. 이렇게 접하는 경우는 무조건 이 알파에서 k라고 넣으면 이게 x 빼기 k의 제곱, 4제곱 이런 짝수 제곱 인수로 가는 거예요. 무조건. 이건 무슨 인수로 가요 그럼? 그렇지. 이건 x 빼기 k의 3승이나 x 빼기 k의 5승 이렇게 되는 1승은 되는 게 아니야. 1승은 직선으로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렇게 뚫어버리면은 이렇게 뚫게 되는 거는 그래서 자, 모양을 딱 가져왔을 때 내가 이제 이걸 모양을 이제 하는 건 뭐냐면은 머리에서 상상하는 거예요. 접하는 경우는 세 가지가 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면은 여기 뚫어버리니까 어쨌든 간에 여기 1이고 그럼 1에서는 이렇게 접하기 때문에 제곱, 4제곱, 6제곱 이런 게 가능한 거예요. 이런 모양에서는. 근데 3차 함수라는 거는 4제곱은 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제곱밖에 안 돼, 맥시멈. 그지? 이게 3차식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알파 이렇게 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이제 비율 관계를 가지고 이 알파 이런 게 다 계산이 되는 거예요. 비율은 좀 탈 건데 비율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니까. 컨셉이 이렇다 이거지. 내가 기본적인 함수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아까 이런 함수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 접할 수가 없잖아. 이거는 안 된다고 접할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이 x축이 접할 수 있는 종류는 극점을 갖는 함수 아니면 요렇게 접선기가 0이 되는 거지. 그게 존재하는 증가함수 그런 함수만이 가능한데 여기가 이쪽이 알파가 돼도 마찬가지로 얘가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알파 이런 식으로 좀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어떻게 만들어? 1에서 이렇게 그리는 거는 x 빼기 1의 3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함수에서. 맞아 안 맞아? 근데 문제가 x축이 1에 접하는데 절대값 fx가 미분 가능한 점이 하나밖에 없다. 미분 불가능한 점이 오직 한 개밖에 없다. 그럼 어떤 그림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미분 가능한 거 하나밖에 없다고 하시잖아요.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밖에 없다. fx가요? 절대가 fx가 자 이런 상태에서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밖에 없다. 두 개. 그러면 이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 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앞으로 함수를 선택할 때 접하는 것과 미분 가능성을 가지고 내가 알고 있는 함수 중에서 뭔가를 선택을 하는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서 f 프라임 2가 뭐 f 프라임 뭐가 뭐 알파는 2보다 크다 하고 f 프라임 2가 양수다 그러면은 당연히 f 프라임 2가 여기는 2가 음수하네 그죠 여기가. 그러니까 f 프라임 양수인 것도 이거 선택해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부등식 있지. 이런 부등식이 그림에 그 둘 중 한 선택하는 또 선택 요소가 돼요 이런 게. 이런 부등식 이런 건 선택 요소고 어떤 f 프라임 뭐 2가 뭐 3이다 이런 조건이 나면 이거는 나중에 계수를 구하기 요소로 작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선택 요소가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계수의 범위를 준 요소가 되는 거고 이거는 계수를 구하기 위한 요소가 되는 거야 나중에. 그러니까 식을 먼저 세우는 거는 이런 요소가 아니라 접한다는 말 이런 말 또는 미분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이런 말을 가지고 함수를 선택한 후에 이제 압축되잖아. 함수 모양이 압축되면 그 중에서 이제 디테일한 조건을 가지고 좀 더 다가가는 거지 내가. 그다음에 이런 조건을 가지고 이제 이런 값을 계산해 나가는 거다. 이런 구조도 있으니까 보면 알겠어. 그래서 항상 접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함수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선택되잖아. 그럼 절대값을 쳤을 때 모든 함수에 대해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미분이 가능하겠지. 그런 아이디어를 잡아줘야 돼요. 그래서 함수를 만날 때 x축이 접하는 걸 이용해서 접하는 부분의 모양이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홀수 인수로 가는 거고 이런 모양으로 접하게 되는 건 짝수 인수로 갔는데 우리가 배우는 거는 3차 아니면 4차 함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선택하기가 쉬워 이거를. 그러니까 4차 함수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은 내가 이거 접한다 그러면은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이런 모양도 가능하고 그지? 근데 이런 모양이 얘가 제곱이 될 수도 있고 4승이 될 수도 있어요. 맞죠? 4차 함수는 그렇다 이거죠. 4차 함수는 몰라도 지금. 3차 함수의 입장에서 접한다는 개념은 항상 제곱 인수가 될 수도 있고 세제곱 인수가 될 수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어차피 내가 이걸 갖다가 어쨌든 1에서 x축이 접한다고 그러면은 나는 fx를 이렇게 넣을 수가 있지. 그냥 x 빼기 1의 제곱 무조건 갖고 있는 거야. 세제곱이 될 수 있고 제곱이 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x 빼기 알파로 놓으면 되는데 이 알파가 1이 될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놓으면 되는 거지 결국. 그러면 알겠지.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해 주면 되고. 그다음 만약에 내가 이제 y는 k에 접한다 어떤 함수가.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하면 되는 거야. 만약에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어떻게 함수 어떻게 이럴지 모르겠지만 이 함수가 y는 k에 접한다. 그러면은 이 k에 접하는 이 접점을 문제에서 줄 거란 말이야. 그지? 예를 들어서 1이다 그러면은 이게 다시 x 빼기 1에 제곱 더하기 x 빼기 알파가 되고 여기 플러스 k를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왜냐? 그래서 항상 fx가 k라고 놓고 방정식을 푸는 거야. 머릿속에.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방정식 있을 때 교점이 방정식 근이니까 교점 2라고 알파라는 얘기인 거 아니야. 이렇게 두 개가. 그러면 이 방정식 근이 2라고 알파밖에 없다 이거야 지금. 그지? 그러면은 fx 빼기 k는 0이란 이 방정식 근이 결국 2라고 알파밖에 없는데 x 빼기 k란 이 함수가 어떻게 생겼겠어? 여러분 어떤 fx에서 k만큼 빼잖아 이렇게? 그럼 이 k가 x축인 상태로 그림이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야. y는 fx 빼기 k를 그린다. 이거는 fx를 k로 잘랐을 때 그 k가 x축 역할을 해준다 이거지. 그래서 이 그림을 그리면은 그림 어떻게 되지? 여기가 x축이 되고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x축과 만나는 방정식의 근이 2라고 알파밖에 없는데 당연히 x축 접하는 거야 마찬가지. 그러니까 당연히 x가 1이라는 게 중분을 갖는 거야. 그래서 fx 빼기 k가 x 빼기 1의 제곱이라는 근을 갖고 x 빼기 알파는 그걸 갖는 거죠. 무조건. 물론 비율 관계는 1대 1대 1의 비율 이거를 기억하고 있는 거지 항상. 그래서 k를 넘기면 되니까 그래서 이때는 이제 어떻게 만들어져? fx의 모양이 x 빼기 1의 제곱 곱하기 x 빼기 알파 더하기 k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함수를 구성을 한다 이거지. 그렇지? 이 개념을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자 어떤 함수 접하는 경우도 우리가 항상 상수함수 접하는 경우도 이렇게 식을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식을 딱 보면은 아 요거는 k에 접하는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직선에 접할게요. 똑같아요. 직선에 접하는 것도. 그래서 한번 보면은 어떤 함수 3차원가 이렇게 있는데 이 직선에 접하는 거죠. y는 mx다. 이걸 또 이제 직선 gx라고 하고 이거를 y는 3차원으로 하면은 자, 접하고 있다는 것은 당연히 자 1에서 만약에 얘가 접한다 1,g1에서 fx가 접한다 이런 이제 문제가 나오면은 1,g1에서 접한다 그러면은 결국 1에서 g라고 f1이 같은 거야 그지? 그래서 이 말은 1,f1에서 접하는 말과 동일한 거죠. 어쨌든 1,g에서 접한다. 그러면 여기가 이렇게 되고 여기가 먼저 우리가 알파로 놓으면은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되지. fx에서 gx를 빼는 거지. 자, 이 방정식 fx랑 gx랑 같다라는 방정식 근이 두 개밖에 없으니까 자, 이 방정식 근이 2하고 알파밖에 없는데 당연히 뭐야 또 빼는 거지. 그럼 fx하고 gx를 빼면은 자, 0이라는 이 방정식 근이 2라고 알파밖에 없는데 그러면 이 방정식에서 1 알파 근이 두 개밖에 없는데 3차 방정식에 누가 중분을 가느냐 이거 아니야 이 방정식. 당연히 누가 중분이겠어. 접하는 부분이 중분이 되는 거냐. 그래서 이게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알파가 되니까 이제 여기서 이 모양에서 fx를 식을 만들 때 이 지선이 주어진다면 얘를 활용해 놓고 fx는 그리고 x 빼기 1의 제곱 x 빼기 알파 더하기 gx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 거지 자체. 그래서 이렇게 되면 아 gx가 접선이구나를 알 수 있어. x는 1에서 접한 접선이라는 걸 알 수 있어. 이렇게 식을 만드는 거야. 그러면 미지수가 되게 줄어든 거지 이런 거. 그래서 이 접점의 좌표는 항상 함수를 구성할 때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식을 세울 때 굉장히 이런 걸 이용해 줘야 돼 반드시. 이해되지? 두 식을 뺀다라고 생각해야 돼. 접한다는 것은 두 식을 뺐을 때 방정식이 근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접하는 점이 중분을 가져오지. 근데 접할 때 이렇게 접하면은 제곱을 갖는 거고
만약에 얘가 변곡 접선이 될 수도 있잖아. 그죠? 변곡 접선일 때는 그게 세제곱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만 이해하면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그래프가 이렇게 자, 변곡 접선이고 변곡 접선이 이렇게 gx가 있어요. 변곡점에서 gx. 그럼 이제 알파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 fx에서 gx를 빼면은 얘가 x 빼기 알파의 3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gx 넘길 때 자, 이제 최고차 계속 1이라고 했으니까 1을 생각하면은 fx가 자, 더하기 gx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모양이 나오면 함수식을 이렇게 세우면 되고 이런 그림이 나오면 함수를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됩니다. 근데 나중에 그럼 알파 어떻게 찾느냐? 나중에 이 비율 관계식으로 알파를 찾으면 또 빨리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설명해 줄게요. 네, 오늘은 이제 3차 함수만 할 건데 잠깐 4차 함수에 대한 얘기 잠깐 해주면 저번에 지금 다뤘으니까 4차 함수까지 잠깐 얘기해주면은 자 4차 함수도 이렇게 4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고 어느 한쪽에도 이렇게 되고 이런 모양도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되는 모양 이렇게 되는 모양 이런 모양 자 이런 모양 그 다음에 이런 모양 이렇게 종류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짜증나 지금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모양은 극점이 이제 이건 뭐야 극점이 극대가 존재하는 그림은 극대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럼 어떻게 구분할래 이 그림을 그래서 f-x지 얘는 극점이 몇 개 있지 지금 생겼으니까 f-x가 이렇게 서로 다른 세식을 가져야 돼 그래야 이제 극점을 갖는 거야 4차 함수가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4차 함수가 극점을 갖는 거는 극대값을 갖는 거죠 지금 이거는 특징이 여기는 극대값이 없잖아 극소값만 있는 거잖아 그 이런 애들은 그림의 특징이 뭐냐면은 얘는 도함수가 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하나밖에 없고 그러니까 도함수 0 그러니까 3차 함수의 모양이 이렇게 그려져야 돼 이런 모양 그래야 극소 하나밖에 없어 얘도 마찬가지야 3차 함수 모양이 하나밖에 안 그려지는 거 얘도 다 마찬가지로 하나만 그려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가 요점에서 지금 얘는 0이 되잖아 지금 이렇게 그지? 요 그림의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만약에 x축이 여기 관통했다면은 요 점으로 x축이 관통했다면은 이 4차 함수 모양이 어떻게 생기겠어? 이 4차 함수가 그래서 여기서 세제곱이 되는 거야 왜냐면 지금 어떻게 접했어? 변곡점에 접했지 그지? 그러니까 3중근을 가는 거냐 그래서 근이 두 개밖에 없는데 4차 함수잖아 그지? 여기가 알파 베타로 하면은 요게 x 빼기 알파 곱하기 x 빼기 베타의 4제곱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돼 최고차에서 이르려면 함수가 이런 식으로 여기가 삼성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무슨 알겠지? 여기도 x축하고 만약에 똑같아 여기서 접하면 모양이 똑같아 여기가 알파 베타면은 이번에는 여기가 알파가 3승이고 베타가 뚫고 지나가는 근이 되니까 이런 거는 x 빼기 알파 3승 x 빼기 베타 이런 모양이 돼야 된다 역시 막 여기 이 점을 뚫고 지나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비율 관계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여기 극점 이렇게 있잖아요 극점 있지 그지? 그러니까 1대 3이 될 비율이에요 1대 3 1대 3이 된다는 걸 좀 기억을 해줘야 돼 이거 아주 좀 요는 기본이니까 1대 3이 된다 요거만 좀 기억하면 돼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해서 3대 2가 되는 거고 자, 요 정도까지만 좀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는 어떨 때 이런 그림 이거는 지금 극점이 그 극대값이 없는 거지 4차 함수에서 4차 함수 극대값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3차 함수의 도함수가 x축과 만날 때 이렇게 도함수 f-x가 이렇게 되거나 그지? 아니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되면 되는 거야 x축 즉 한 실근과 두 합을 갖든지 3차 함수가 한 실근과 두 중근을 갖든지 아니면 한 실근과 두 합을 갖는 거지 그런 모양이 이런 모양이거든 이렇게 돼 이런 그림이 그려져요 3차 함수 그래서 항상 도함수의 모양하고 어떤 함수의 모양을 잘 매핑을 시켜야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완전 이렇게 그린다는 거 뭐지? 여기서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요 모양이 요 베타에 대해서 대칭으로 3차 함수가 그려지면은 완전히 이렇게 그 대칭이 이런 모양이 그려진단 말이에요. 이제 4차 함수. 근데 만약에 이게 비대칭으로 그려진다는 건 어떻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밑에 거가 얘는 어떻게? 얘는 지금 정확하게 3차 함수가 도함수가 여기서 극점을 가지니까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똑같이 이제 그림이 그려질 텐데 이 경우에는 도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냐면 자 여기 0을 통과하는 거 맞잖아, 그렇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이쪽이 더 이쪽 부분이 더 얘보다 이제 훨씬 크게 그려지는 거죠. 그지? 그런 상태가 되는 거야.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자, 이거 잘 기억해봐요. 왜냐면은 자, 내가 이 함수값의 차이라는 개념이 되게 중요하거든. 그럼 얘가 fx고 얘가 f-x인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 베타고 감마잖아. 여기서 그럼 여기서 이 함수값이 f 베타고 f 알파잖아. 그럼 여기서 f 베타 빼기 f 알파는 뭐가 되는 거야? 이 그림에서 이 함수값의 차이는. 그렇지. 이건 뭐라고?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 프라임 x dx랑 같은 거 아니에요? 그지? 정적분에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 도함수의 정적분이 함수값 차이인데 f-dx를 적분했다는 거는 결국 이 함수를 알파에서 베타까지 적분한 거야, 그지? 근데 이 함수의 양수지, 그지? 넓이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함수의 넓이가 이 함수값 차이니까 이게 넓이가 양수면은 올라가는 거지, 위로. 자, 이 넓이가 음수는 어떻게 되지? 넓이가 음수는. 자, 이 함수값 차이는 f 베타, f 감마에서 f 베타를 빼는 거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내가 f 감마에서 f 베타를 빼는 건 뭐랑 같은 거예요? 인테그랄 베타에서 감마까지 f 프라임 x를 적분하는데 f-x가 음수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 음수값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이 값에서 이 값을 뺀 것은 이 넓이의 음수값인데 그러면 결국 이 높이 차이지, 길이 자체는 넓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생각해야 될 것은 항상 함수값의 차이를 길이를 환산하면 그것은 넓이라고 할게요, 항상. 그래서 항상 어디까지에서 어디까지 내가 변했다. 내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올라갔다. 그러면 도함수 0이든 두 지점 사이의 넓이가 되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양수기 때문에 이 올라갔다는 거는 함수값 차이 양수잖아, 올라갔다는 거는. 그러면 얘가 넓이가 되는 거고 함수값이 내려갔지, 이렇게. 그러면 함수값 차이가 내려갔잖아, 음수가 되는 거니까 이 부분이 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겠지. 하지만 이 높이 차이는, 그지? 함수값의 차이가 아니라 이 길이는, 이 길이 자체는 이 넓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 항상 이 길이하고 넓이의 관계를 이용해서 이제 함수를 다루게 돼요. 근데 보면 알겠지만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지금 비율이 이 넓이의 비율과 같기 때문에 이 길이가 여기가 크면 얘의 넓이가 더 큰 거야, 이게. 그것만 좀 기억을 해주면 돼요. 이해되겠어? 자, 그럼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어요. 1번부터 3번까지 한번 도전해봅시다. 그 함수의 모양이 1대1 되는 대칭이 중요한데 함수가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그림이 얘가 이제 1대1 되는 이게 이제 만들어지니까 이게 어떻게 되지? 이게 f-x가 항상 0보다 크고 같아야 되는 거지. 여러분 도함수가 0보다 항상 크고 같으면 증가함수인 거 알죠, 그지? 이렇게 돼야 되니까 미분 해갖고 또 여기 항상 0보다 크게 있으니까 이제 판별식 0보다 작아야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판별식 이 짝수니까 4분의 1을 쓰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4분의 1이라는 거는 뭔지 알지? 1-1 빼기 a씩이지. 그래서 1 빼기 3a가 0보다 작아야 되니까 3a가 자 뭐야? 3a가 2보다 크다 치우지 a가 자 3분의 1보다 크다 이렇게 되어갖고 a의 이제 최소값 3분의 1이다, 그지? 이렇게 정리가 됐고요. 그럼 2번을 가보시면은 자, 2번 보면은 자, 3차 함수 fx가 자, 3분의 1 x제곱 빼기 2x제곱 더하기 ax 플러스 이게 있는데 자, 이 3차 함수가 어떤 실수 t에 대해서 기울기 최소값 f-의 최소값을 구하는 문제거든요. f-의 최소값은 f-x가 지금 2차 함수니까 미분하면은 자, 근데 이거의 최소값이 지금 얼마 된다 그래서 이거 된다 그랬잖아요. 얘가 2보다 자, 크고 같게 되는 그런 a 값을 찾는 거니까 요거는
x 빼기 2의 제곱 더하기 a 빼기 4냐 그지? 얘의 최소값이 이제 2가 돼야 되니까 결국 a 빼기 4가 2가 돼야 되니까 얘는 6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그러지? 자, 넘어가는지. 자, 3번. 자, 3번 볼게. 자, 이거 봐봐. 3번 같은 걸 여러분들 보자마자 딱 분석하기 중요한데, 자, 3차 함수가 지금 있는데 fx가 3차 함수예요. 근데 절대값 fx 빼기 t라는 함수를 어떻게 된다 그랬지? fx 빼기 t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이게 어떤 함수가 있으면 t라는 이제 t라는 상수함수 만날 거 아니야, 그지? 만났을 때 여기를 x축처럼 그리는 게 이 함수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걸 절대값이면 이게 올라가겠지,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x축이 되고 이렇게 t가 x축 역할을 하면서 이렇게 꺾이는 그런 그림을 상상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이 그림이 지금 어떤 현상이 생겼어? 이런 꺾인 그림, 절대값에서 이제 t라는 그 선에서 꺾이는 이런 함수의 모양이 오직 B에서 t가 B에서만 불연속 미분 가능한 점이 미분 가능하지 않은 점의 개수가 점의 개수를 우리가 GT라고 했을 때 이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 GT라는 함수가 오직 한 점에서만 불연속이 된다 이거야, 그렇지?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존재할 수 있는 모양이 함수를 선택하는 거야, 그렇지? 아까 몇 가지가 있다 그랬지? 함수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선택해야 돼, 그렇지? 그래서 이런 그림, 자 이런 그림에 대해서 이제 내가 t를 딱 설정해서 꺾어주는 거죠, 이렇게 t를 설정해서. 그럼 천천히 꺾어주면은 얘가 이렇게 생겨갖고 얘는 미분 불가능한 몇 개 생겨 지금? 3개 생기지. 그러다가 여기 몇 개 생겨 지금? 1개 생기지. 그러면 불연속점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미분 불가능한 점이 될 수, 불연속이 될 수 있는 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탈락이잖아요, 그렇지?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자 이렇게 생긴 함수는 자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항상 꺾여 있지, 그렇지? 맞아. 그러니까 얘는 미분 불가능한 t가 미분 불가능한 점이 어떻게 돼 지금? 미분 t가 어디든 미분이 불가능한 그런 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뭐야? t는 b에서만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gt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미분 불가능한 점의 개수가 한 개 쭉 이렇게 한 개 있는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1이 되는 거고. 그 여기 이 그림 같은 경우 어떻게 돼? t가 이렇게 있으면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개지, 한 개. 그래서 여기 딱 되면 몇 개야? 미분 불가능한 점이. 빵 개지. 한 개지. 그러니까 1 가다가 다시 빵이 됐다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림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서 불연점이 하나밖에 없는 그림이 얘를 선택하는 거죠. 이해되겠어요? 선택을 하면 되니까 그래서 b라는 어떤 이런 함수 여기 b라는 값에서 변곡점을 지나는 거지. 변곡접속이 0이면서 그치? 이런 b라는 상수함대 접하는 그런 함수가 이제 그려져야 된다고 fx. 그래서 fx 식을 작성할 때 이제 어떻게 작성할 수 있다? 근데 fx가 어떻게? 자 이제 여기 중요한 게 나왔어. 그 fx 모양이 결정됐으면은 자 이런 모양이 만들어지려면은 자 도함수가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모양이 된다 그랬지? 맞아. 그래서 이 함수가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은 fx가 ax 세제곱 빼기 6x 제곱 더하기 6x거든? 그 미분하면 f-x가 3a x제곱 자 빼기 12x 더하기 6이 나오겠지? 맞아. 자 이 2차 함수가 x축에 접하려면은 도대체 어떻게 되냐는 거야. 도대체 판별식이 0이 되는 거야. 판별식 0이 써놓은 거야. 그래서 판별식 0이니까 어떻게 돼? 이 짝수장이지. 그러면 얼마 되고? 36 빼기 그지? 318a 얘가 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a가 2가 나오겠지. 4번이 되지. 4번이 알지? b 다시 얼마야? 이거 2로 나온 거니까 6이잖아. 6의 제곱 빼기 ac 18a 맞아? 여러분 4분의 1이 알아 몰라? 알지? 뭐냐면은 우리가 2차부터에서 ax고 2b
다시 x 더하기 c는 이런 0이라는 이차가 있을 때 이거 판별식 4분의 1이고 내가 d-라고 얘기 많이 하죠. d-라고 해요. d-는 b-제곱 빼기 ac 이걸 가지고 그걸 판별할 수가 있는 거니까 이거를 2로 나누면 6이잖아요. b-가 6이니까 36 빼기 ac 18a가 0이 되니까 얘가 2가 되는 거지. 그래서 3차 함수를 이제 구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그럼 2일 때의 함수 값이 b가 돼야 되겠지. 그지? 그래서 b는 f2가 되는 거지. 맞아. 그지? 그래서 b가 f2가 여기 f2잖아. 함수 값이 2일 때 내가 접하는 거니까 b에. 그러니까 b가 f2가 돼야 되겠지. 그렇지? 이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정리됐고. 근데 우리가 3차 방식의 근의 개수를 따지는 걸 해봤지. 3차 함수가 만약에 자,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경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자, 첫 번째 3차 이게 지금 f-x는 0이 3차 방식이니까 3차 방식이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 조건은 뭐지? x가 3개냐고 만나려면 그지? 극대값과 극소값 보고 서로 달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보다 작다 이 조건 이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두 번째는 자 3차 방식에 이제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 이럴 수가 있잖아요. 이제. 중근과 한 실을 갖는 경우는 이렇게 그려지든지 아니면 얘가 이렇게 그려지든지 극대값이 0이든지 극소값이 0이면 되니까 이거는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0이 되면은 이 3차 방식은 한 실근과 중근을 가져요. 한 실근과 중근을 갖는 경우는 극대 곱하기 극소 0인 경우 이렇게 생각해야 되고 자 또는 자, 마지막으로 자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되는 경우 물론 이제 3차 함수 그릴 때 이게 도함수가 극점을 갖는 3차 함수의 경우에 이제 이런 개념이 있는 거지. 극대 극소가 없는 3차 함수의 경우에는 이런 거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지? 그래서 따로 관리를 해야 되지. 극대 극소 존재하는 3차 함수에서 만약에 내가 이제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려면은 극대값과 극소값 부호가 서로 같으면 되니까 이때는 한 실근과 허근을 가지려면은 극대값 곱하기 극소값이 양수면 돼요. 양수. 이렇게 그려지는지 아니면 그림이 이제 이렇게 그려지는구나. 이렇게 그랬고 극대값과 극소값이 둘 다 음수거나 둘 다 양수면은 한 실근하고 두 개 허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4차 함수의 모양을 잡아낼 때 3차 방정식, 도함수가 3차 방정식이니까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실근이 아닌 경우는 자, 이런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 또 뭐가 있어? 만약에 3차 함수의 모양이 이제 극점을 갖지 않는다면은 모양이 될 수 있는 게 두 가지 종류밖에 없지. 이렇게 쭉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되는 거 이런 모양이지. 얘도 지금 뭐야? 실근 하나하고 두 허근을 갖는 거지. 이렇게 그려도 한 실근과 두 허근을 갖는 경우지. 근데 마지막으로 또 뭐가 있어? 자, 얘가 요 변곡점이 이렇게 x축을 통과할 때 이때는 3중근을 갖는 거지. 3중근. 도함수가. 그래서 도함수가 0이 되는 방정식이 3중근을 갖느냐, 한 실과 두 허근을 갖느냐, 그 다음에 자 3차 함수의 모양이 극점을 갖는 모양 중에서도 이렇게 종류가 있고, 그지? 이런 종류에 따라서 4차 함수의 결정이 되는 거 모양이, 그지? 자 이런 걸 기억하시면서 가야 돼. 어쨌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어쨌든 우리 다 아니까 이런 거를 문제 푸는 거지. 자 요거 한번 정리해볼게요. 다시 한번 문제를 가서. 자 결론은 뭐야? 결론 이거지. 자 얘가 자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GT가 최대 2개가 존재할 수 있도록 하는 모양은 이제 이 미분한 f-x가 0이 된 이 방정식이 한 실근과 중근을 갖든지 한 실근과 허근을 가지면 된다 이런 얘기죠. 그지? 3중근을 가져도 되고 서로 다 세식이 만들어지면 되니까. 그래서 이걸 해보면은 미분 해보면은
자, 4x제곱 여기 12x제곱 더하기 2배의 2a 빼기 4. 자, 이 방정식을 이제 풀면 되는 거거든요. 이거를. 자, 여러분 이제 얘를 4로 나누면은 x제곱 마이너스 3x제곱 더하기 뭐가 돼? a 빼기 2가 되잖아요. 자, 이 방정식이 X 안 쓰셨어. 어디 갔어? 맨 마지막. 이거 이거 지금. 네. 자, 그럼 얘가 x로 이제 묶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a 빼기 0이니까 얘가 x는 0이라니까 10을 갈릴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할 수 있는 종류는 뭐냐면 얘가 0이라는 근을 가지면 얘가 중근을 갖잖아요. 그래서 이 방정식이 0이라는 근을 가질 때가 첫 번째 가능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x가 0을 만족할 때 x가 0일 때는 a가 얼마가 돼요? 0이면 x가 0의 중근을 갖지, 그지? 그래서 0을 넣을 때 그럼 어떻게 돼? a가 2가 되면 되잖아, 그지? 그래서 x 0일 때 얘가 x 0이라는 근을 만족할 때 그래서 a가 2가 될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 방정식 0이라는 근을 갖지 않는다면 어떻게 돼요? x 0이 아니라면 이때는 얘 자체가 중근 또는 허벌을 가지면 되잖아요. 맞아요? 이때는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겠지. 자, 요 방정식, 요 2차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해돼? 그럼 얘가 이제 0이라는 글을 갖지 않으면은 이 방정식 0이라는 글을 갖지 않으려면 그지? 얘 자체가 뭘 가져야 돼? 중근 또는 허벌을 가져야 되잖아. 그지? 맞아요? 왜냐면 x가 0일 때 얘는 3중근을 가질 수가 없잖아. 그지? 3중근 가지려면 x 제곱이 돼야 돼. x 제곱이 돼야 되니까 안 되니까. x가 0일 때는 무조건 중근밖에 못 가. 3중근 못 가고 중근밖에 못 갖고. 그다음에 x가 0이 아닐 때는 얘 자체가 중근이 되는지 허공이 되는 거예요. 그럼 판별식 0과 작거나 같으면 되지. 그래서 판별식 0과 작거나 같으면 어떻게 돼? 9 빼기 4a 마이너스 0과 작거나 같으면 되니까 이거 정리하면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4a 더하기 17이지, 그지? 그러니까 a가 4분의 17보다 자, a가 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잖아. 그래서 a가 4분의 17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데 문제는 몇 이하의 자연수가 있어? 10 이하의 자연수니까 4분의 17 얼마야? 4. 얼마니까 5부터 되겠죠. 5, 6, 7, 8, 9, 10. 그 다음에 a가 2 되니까 그지? 총 우리가 총 몇? 하나, 둘, 셋, 넷 다 7개가 나오는 거지. 맞나? 7개가 되는 거죠. 자, 아까 했고요.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이거 하자. 자, 5번은 뭐냐면은 자, 4차 함수가 이제 극대값을 갖는 모양에 이런 모양하고 이런 모양 이렇게 세 가지 아니에요, 그지? 극대값을 갖는 모양은 전부 다 몽땅 뭐지? 극소가 두 개가 동반이 돼야만 극대를 갖을 수 있으니까 f'(x) 즉 도함수가 3차 함수가 0이 되는 서로 다른 셋을 갖는 경우만 4차 함수 극대를 갈 수가 있어요, 무조건. 그래서 이거 극대값을 갖는 조건은 자, f'(x가 0이 되는 게 서로 다른 셋을 가게 되니까, 그지? 아까 서로 다른 셋은 극대 곱하기 극소하는 거 같다. 그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은 k를 넘겨서 교점을 찾아도 되고, 그지? 그렇게 풀면 되는 거는 할 수 있겠지, 그지? 네, 그럼 이게 답이 1번입니다. 이건 안 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이제 자 6번 도전을 해보시면 되는 거야. 6번. 어? 너무 추워요. 추워. 기다려. 히터를 틀어줄게. 바람이 집. 야, 그러면 일로 와, 일로. 별로요? 네가 이동하면 되지. 왜냐면 이게 지금 더우니까 다시거든.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 건데? 여기서 나오는 거야? 네. 어제 얼마나 차가운지.
이거 직방했구나. 그러네. 일단 이게 안 돼. 신선하게 나누지 않습니까? K를 넘겨서 어떻게 하라고요? 아 이거? 아 이거 이제 x 세제곱 더하기 3x제곱 이 k가 이 방정식 근이 그지? 서로 다 셋을 가야 되잖아 그지? 아 됐어요. 그래서 여기 그림을 그려서 여기 k가 극대와 극대 사이에 존재하도록 위치시켜줄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런 방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할 수 있겠죠? 가능하죠? 자, 6번은 도전해보 f-이 조건을 통해서 f-x의 그래프를 통해서 자, fx를 추론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 그래요? 자, 그러지 말고. 자, 일단 이거 개념적으로 풀어볼게. 자, 2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증가해야 되니까 그림 자체가 2에서 일단 f-가 0이니까 이제 2에서 이제 도함수가 이렇게 0을 가질 거 아니에요. 0을 가지는 방법이 이렇게 0이 될 수도 있고 f-의 모양이 2에서 0이니까 이제 이게 통과할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거구나. 근데 이 조건을 만약에 2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 2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도함수가 항상 f가 x가 증가하려면 f-x가 0보다 커지지 않는 거지. 열린 구간에서 어떤 열린 구간에서 2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에서 f-x가 음수가 되면 안 되니까 이거 안 되잖아요. 그지? 이 그림이 재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겠어? 그래서 f-x가 2에 접하니까 f-x 자체의 식이 자, x 빼기 2의 제곱이라는 인수를 이제 갖고 있는 거지. 지금 x 빼기 뭔지 모르니까 k라는 되거든요. 자기 마음대로 미지수 선정하는데 미분하면 뭐가 돼야 돼? 여기 미분하면 4가 내려올 거야 이렇게 그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 실제로 이제 f-x를 미분해 보면은 4x 더하기 2의 x 더하기 b가 되니까 얘랑 같이 되니까 이제 정기의 상등식 풀이법으로 이제 k를 구할 수 있어. a, b 다 구할 수 있어. 네, 저게 나가 열린 구간이라서 열린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저 토르는 게. 그렇지. 2를 포함한 어떤 열린 구간이잖아, 그렇지? 2를 포함한 열린 구간이 이렇게 되니까, 그렇지? 네, 닫힌 구간이면 돼요. 2를 포함한 어떤 닫힌 구간에서 fx가 증가하다 그러면은 이거 fx 그럼 얘도 닫히면 이게 포함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이거 가능한 거야, 그렇지? 열린 구간이니까 좀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되는 거지. 이 그림은 안 돼. 열린 구간이니까 2를 포함한 열린 구간이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자, 여기까지 어떻게 해야 되지? 3을 x축으로 생각하면서 꺾이는 이런 모양이 되어진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접하기 때문에 여기서 해서 이렇게 부드럽게 연결되니까 미분이 되고 여기서 미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건데 중요한 거는 4에서 x축이 접하는 모양은 이쪽은 x축이 4에 접할 수가 없죠. 3번 작은 쪽이니까. 그래서 4에 접하려면 여기가 4가 돼서 이렇게 x축이 이렇게 탱고하는 거예요. 이런 그림. 그러니까 가조건에서는 두 개의 그림이 선택될 수 있고 나조건에서 얘가 없어지고 얘가 선택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비율 관계가 어떻게 된다 그랬지? 2대1. 응? 3대1. 아니 우리가 x가 1, 그러니까 여기 2이 되고 여기 3이 되고 비율이 3대 1이잖아, 그렇지? 그럼 여기 세 칸은 잡으면은 2, 3이 되고 여기 5가 되겠지, 그렇지? 네, 정확하게 3대 1이 되겠지. 그래서 자 여기 이제 이 점도 5도 알고 이제 1도 아니까 fx니까 쉽게 이제 문제가 잡혀요. fx가 a 자 x 빼기 3승이 되고 x 빼기 5가 되고 더하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조건을 이용한다? f4 값이 0이라고 했으니까 그지? 자, f4가 0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a를 구하시면 되겠죠. 그럼 이제 fx 구할 수 있으니까 이 f-의 값도 구할 수 있겠지. 여기까지 여러분 할 수 있겠죠? 할 수 있겠지? 인수가 왜 안 된다고요? 이 3차함수가 이 직선하고 지금 서로 두 점을 만나야 되니까 어차피 3차함수가 있으면은 접해야 되잖아요. 자, 이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결국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방정식 즉 x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4x 6이 자 4x 플러스 k라는 이 방정식 근이 두 개의 근을 갖는 거지. 한 식인과 중근을 갖는 거는 거지. 그래서 자, 4x가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3x제곱 빼기 3x제곱 더하기 6이 k가 된 이 3차원식 근이 이제 두 개의 근을 갖는 경우는 우리가 k가 이제 극대를 지나거나 극소를 지나거나 이렇게 되는 거니까 또 풀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푸는 방법이 하나 있고,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접한다는 성질로 해서 푸는 방법인 거지. 접한다는 성질 이용하면 어떻게 되지? 이 접점 방정식을 구해갖고 이 접점이 함수값 서로 같고 미분한 게 서로 같은 거는 거지. 그래서 그 접점 방정식을 구해서 얘가 이제 접점을 구하게 되면은 이걸 대입해서 K를 구해서 거지. 방법 두 가지가 있어. 근데 이렇게 푸는 거지. 되지? 자, 우리 3차 함수를 내가 이렇게 해놓을게요. 도함수를 우리가 계산하면은 3a x제곱 자 얘가 되는 거거든 지금. 그치?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얘가 이제 이 함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져갖고 이렇게 알파 베타라는 함수가 그려지면은 이 도함수가 이렇게 그려질 거 아니야? 알파 베타 이렇게 여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지? 이 넓이 어떻게 되냐? 넓이 어떻게 되냐? 넓이. 함수값 차이. 자, 우리 2차 함수 넓이 공식 있었지, 그지? 뭐였어? 6분의 공식이지. 6분의 뭐죠? 절대값? 절대값. 요거 3회. 3회. 근데 지금 절대값 3회. 그다음에 빼기 알파에 3승이 되는 거지. 맞아. 근데 요게 지금 약분은 얼마지? 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의 3승이 바로 자, 이 넓이 구하는 공식이래. 3차 함수 계수를 a라고 봤을 때. 알겠죠? 근데 이게 뭐랑 같은 거지? 이 함수값에서 이 함수값을 뺀 거지, 여기. 이 넓이는 요 높이의 차이랑 같은 거지, 그치? 그래서 요 높이의 차이랑 같으니까 얘가 극대값에서 극소값을 뺀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결국 극대값 빼기 극소값. 그래서 그 값의 차이가 결국 요 계산이 되는 거예요. 여기 몇 번에 나오는 공식이냐면은 거기 4번에 나와 있는 공식이에요. 4번에 나와 있는 공식. 그래서 이제 극대값 빼기 극소값이니까 a가 만약에 양수면은 f 알파 빼기 f 베타가 되는 거고 a가 만약에 음수가 되면은 거꾸로 그려지니까 그지? f 베타에서 f 알파를 빼는 거겠죠, 지금. 어쨌든 극대 빼기 극소값이 된다 이게. 요 값이 넓이 값이라는 게 그 값의 차이가 된다 한마디로. 그 값의 차이라고 보는 거지. 그 값의 차이. 매우 중요한 공식입니다. 이렇게나 자주 나오니까 이제 이거는 수능 때까지만 기억하면 되고 수능 끝나면 기억 안 해도 되겠지 이제. 쓸 일이 없어 수능에. 여기 나오는 모든 공식이 쓸 일이 없어. 왜? 이과 가면 무슨 이런 거 하고 있겠어? 이제 대학 미적분학 하고 있겠지 막. 그지? 코사인 사인하면서 역함수 적분하고 이런 거 하고 있겠지. 이중 적분하고 삼중 적분하고 이런 거 하고 있지. 에너지 적분하고 이런 거 하고 있지. 그다음에 2학년은 미분 방식 풀고 뭐 이런 거 할 테니까 이런 걸 할 시간이 없을 거야. 그러니까 지금만 외워두면 되겠지.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것도 뭐냐? 내가 이렇게 접하는 이 어떻게 보이고 넓이? 12분의. 그렇지.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넓이 구하는 공식은 요 개념이 아니라 자 따로 한번 해볼게요, 그지? 자, 3차 함수가 딱 이렇게 있는데 이게 딱 접해야 돼 이렇게 어떤 직선이 그지? 그래서 저쪽에 접하는 반드시 접해야 되거든요. 접하는 점이 베타고 뚫는 점이 알파다 그러면은 요 넓이 공식은 뭐라고? 11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 3승 아니야, 그지? 맞아. 4승이지. 아니 4승이야 4승. 차수 하나 올라가잖아. 맞아 안 맞아? 이해되지, 그지? 그래서 요 공식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베타 빼기 알파가 나오는 공식은 딱 두 개거든요. 6분의 공식하고 10분의 공식. 요것만 아시면 돼요. 기억나지 이거? 여기다 써있어. 여기 써있는데 다시 이거 껐어 그게. 안 덥니? 안 더워요? 괜찮아? 더우면 얘기해. 하나도 안 더워요. 그래? 쉽게 하네.
중요한 공식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데 또 한 가지가 더 있죠. 이제 비율 관계라는 부분이 하나 더 있지. 그래서 이제 자 3차원에서 비율 관계 두 가지가 있어. 자, 첫 번째. 자, 우리가 원점 아니 그냥 어떤 3차원에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 그러면은 요 변곡점 기준으로 이렇게 극대점과 극소점을 통과하는 자, 직사각형을 만들면 저희가 비율에다 1대 1대 1이라고 너무나 이제 유명한 거죠.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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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라고 그지? 그래서 결국 요 극소점하고 요 비율이 1대 2가 되는 그런 현상. 요 도형을 많이 알고 있는 거지. 외우고 있지? 근데 이제 이거 플러스 평행사변형을 좀 기억해야 되겠지? 뭐냐면은 여기는 극대점에서 접선을 넣은 거냐. 그리고 극소점에 접선을 거을 때 생기는 건 직사각형이 생기지. 1대 1대 비율의 직사각형 모양이 생기는 거고. 만약에 접선을 여기서 이런 데서 볼 수도 있잖아요. 그치? 그러면 자, 뭐 그림을 그려보면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내가 만약에 이제 변곡점 기준으로 접선을 극점이 아니라 조금 옆에서 접선을 긋잖아요. 이렇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 요 점하고 접선의 길이가 동일한 접선 길이는 대칭점 반대쪽에 있겠지.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여기서 똑같은 접선이 하나 그어지겠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이 변곡점을 지나는 Y축의 평행선하고 이렇게 자르면 이렇게 평행사변이 나타나겠죠. 이게. 이 비율도 다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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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 비율이 1대 2가 돼 결국. 여기도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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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1이 된다. 그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어디서 접선하는 거 마찬가지야.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야? 이 접점을 가지고 내가 알파라고 딱 접점을 주고 만약 여기가 Y축이다. 여기가 Y축에서 이렇게 봐. 그럼 여기가 만약에 알파다. 여기가 알파다.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알파가 되고 여기가 이제 2알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왜 이렇게 된다 그랬지? 그렇지. 이 방정식하고 접선을 갖다 놨을 때 방정식 근의 합이 0이 되잖아. 왜냐면은 내가 여기 y축을 했기 때문에 세 근의 합이 얼마가 된다? 이게 지금 기하함수지, 기하함수. 그러니까 이게 ax 세제곱 플러스 자 bx 더하기 얘를 갖다가 이제 y축을 평이동한 거니까 더하기 c꼴 뭐 이런 식이 되는 거란 말이야. 기하함수를 y축 방향으로 이동한 그림이 되겠지. 대칭식으로 y축을 잡았을 때. 그리고 보니까 어떤 직선 y는 gx는 직선이 그지? 얘랑 gx를 갖다 방정식을 푸는데 이게 지금 직선이니까 mx 더하기 n일 거 아니야? 넘겨서 풀면은 ax 세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빼기 mx 더하기 n 0이라는 이 방정식의 세 근이라는 게 결국 이 교점, 이 점하고 이 점밖에 없거든. 그래서 근이 두 개인데 하나가 만약에 내가 마이너스 알파라고 놓으면은 나머지 근은 뭐냐를 묻는 건데 이게 지금 접해 있기 때문에 중근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알파가 두 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점의 근은 뭐가 돼야 돼? 2알파가 돼야 되겠지. 왜? 이 방정식의 세 근의 합이 얼마야? a분의 0이잖아. x제곱이 계속 0이니까 a분 0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알파 2알파가 되니까 결국은 이 점이 2알파가 돼야 되니까 결국 비율이 1대 1대 1이 된다. 근데 얘가 이제 평행 이동해도 이 비율을 안 바뀌잖아요. 그래서 이 y축에 대해서 일단 생각해 주면 돼요. 이해되겠어요? 자, 그럼 이 문제를 좀 보는 거야. 자, 이 문제 잘 봐봐. 자, 아까 다시 공식 극값의 차이가 그지? 공식이 뭐였지? 극값의 차이.
3차함수에서 극값 차이 공식이 뭐였지? 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에 삼성이었어, 그지? 자, 그 다음에 3차 함수에서 이 접하는 이 접선의 넓이는 뭐라고요? 여기가 만약에 PQ라고 한다는 거지. PQ라고 한다면은 C분의 절대값 A에 Q 빼기 P의 내제곱을 이러는 거 아니야, 그지? 자, 이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 풀 거예요, 그지? 자, 한번 같이 보세요. 자, 우리가 이제 이 문제 접근할 때 이제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우리가 최고차 계수 음수의 3차 함수가 이렇게 딱 있는데 x가 1에서 극소를 갔는데 그 극소값이 m이야. 그러니까 이게 y는 m이라는 걸 접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극대값은 m 더하기 16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변수를 뭐로 넣을 거냐면은 내가 결국 베타 빼기 알파가 지금 변수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길이 자체를 내가 L이라고 넣게 되는 거지. 여기까지 길이가 L. 이해되지 무슨 말이지? 그럼 이 점은 뭐가 돼? 이 점? 3분의 그렇지. 이 간격이. 여기가 1대 1대 1이잖아, 그렇지? 2분의 1을 더하면 이 길이는 얼마가 돼? 2분의 3이 되겠지. 자, 이해되겠어? 다시 여기까지가 L이면 저희가 요 변곡점 기준으로 한 칸이 되니까 2분의 L만큼 하면 되니까 요 길이, 요 극점으로부터 추가된 길이, 요 점은 2분의 3L이야. 왜 이걸 하냐면은 우리가 넓이 공식하고 극점이 차이 공식할 때 필요한 길이가 얘기 때문에 얘를 그냥 L로 놓은 거야. 통합을 한 거야. 베타 빼기 알파로 놓지 않고 L로 놓은 거야. 자, 그러면 어떤 식이 나오냐면 첫 번째 식은 자, 아까 극값의 차이가 뭐라 그랬지? 내가 3차 함수 fx를 최고차 계수로 안 줘줬으니까 ax로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러면 자, 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빼기 알파가 l이니까 l 3승이 지금 뭐가 돼? 자, 이 극값의 차이가 16이잖아. 근데 최고차 계수가 음수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a라고 넣으면 되겠죠. 지금 뭐가 L이고 이 극소점부터 극대값 사이 요 길이 여기를 A라고 하는 거죠. 베타 빼기 알파가 L로 하는 거예요. 여기 알파 베타면은 두 극점의 x 합의 차이 L로 하는 거죠. 근데 L 세제곱 이렇고요. L 세제곱 이렇고요. 그렇지. 베타 빼기 알파. 2분의 3 L을 세제곱하는 게 아니라요. 아니 이건 이차함수가 보면 문제 알겠어요. 이렇게 그려지. 음수니까 이게 어떻게 그려져 이게? 이차함수 이렇게 그려지 이렇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베타 아니야. 베타 알파 이렇게 있는 거야. 알파 1인 상태 아니야. 요 길이가 L에 넣는 거죠. 그러면 요 넓이가 극값 차이가 나겠지. 이해될까? 자, 두 번째는 이제 뭘 이용해 주냐면 우리가 요 극점에서 저편을 딱 벗을 때 이 넓이 공식이 있어요. 넓이가 뭐였지? 12분의 절대값 A겠지. 그럼 마이너스 A가 되고 자 이제 요 길이를 사용해야 되지. 요 길이를 사용해야 되지. 넓이 구할 때. 요게 얼마야? 2분의 3L이지 길이가. 그래서 2분의 3L의 4제곱이 27이다. 이걸 연립해서 A를 이제 구하셔야 돼요. 뭔지 알겠지? 그럼 A하고 L만 알면은 3차 함수를 이제 구할 수 있는 거거든. 자, 한번 구해볼까요? A가 L이 얼마가 나오나? 자, 도전스. 이해되고 있어? 이해 안 가면 이따 끝나고 질문. 정리를 잘 해주면 돼. 자, 그럼 문제 쉽게 풀었고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극값이 나오면은 극값의 차이랑 뭐랑 관련이 있다? 극점의 x좌표의 차이랑 관련이 매우 높다. 그치? 공식 외워주시면 돼요.
유도는 했으니까 그지? 예, 뭐 시험 문제에서 이제 뭐 이거 나오면은 그때그때 좀 설명을 좀 해줄게. 거의 이제 외워야 돼. 극값의 차이라는 개념으로 극값의 차이를 적분으로 생각한다는 개념. 그래서 공식 유도가 되는 거죠. 그지? 자, 13번도 뭐 거의 동일한 문제예요. 극값 차이가 나왔으니까 13번도 해보는데 13번은 좀 문제가 좀 까다롭습니다. 이거는 그죠? 왜냐면은 최고차의 개수가 안 나왔기 때문에 연립방 예좀 풀어야 되고 도전해볼까? 여기 제일 어려운 문제가 또 있어요. 그러면 최고차 개수가 a니까 그죠? 이렇게 놓고 자, 극값의 차이가 8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 2분의 자 2분의 자 절대값 a, 예? 절대값 a에 그다음에 l 여기 a가 뭔지 l, 자, l에 3승 여기 이제 8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2분의 절대값 a에 그러니까 절대값 a에 l 3승이 16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내가 자 x가 0일 때 극대를 간다 그랬으니까 지금 문제가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지? 뭐 이쪽으로 그림 그릴 수도 물론 있겠지 이렇게. 근데 어차피 0이고 뭐 이렇게 있으면은 어차피 대칭적인 모습이니까 그냥 여기를 갖다가 근데 이제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f의 3이 이제 18이 돼야 되는데, 그지? 3은 이렇게 그려지면 이쪽에 3은 음수 접선이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릴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림의 종류가 여기 선택이 돼야 되는 거지. 이 조건 때문에 그지? 그래서 자, 이렇게 세팅을 한 다음에 생각하면 A가 양수가 되니까 A 양수로 보고 이렇게 양수로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AL 3승이 이제 16이다. 그죠?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도함수의 모양은 어떻게 되느냐? X에 대해서 미분하게 되면은 여기 3이 내려오니까 개수가 3A가 된다고 도함수가. 그리고 자, 이 0하고 L에서 그지? 이 간격을 L로 놨으니까 L에서 이제 극점을 가지니까 도함수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AL 관계식 또 계속 나오죠. 3을 집어넣으면은 이 식에서 F 프라임 3이라는 게 3을 집어넣으면은 9A 곱하기 3 빼기 L이지, 그지? 요게 지금 18이 되는 거예요. 양을 이걸 9로 나누면은 A 곱하기 3 빼기 L 2가 되니까 자, 요식하고 요식을 연립을 해갖고 자, A하고 L을 구해주시면은 함수가 다 나오겠지, 그지? 연립방식 푸는 게 이제 어려운 거지. 한번 해보도록. 여기까지 이해되지 무슨 말인지? 지금 다시 한번 얘기. 어디 부분? 그럼 이 방정식 이제 풀게 되면은 L 세제곱 더하기 8L 빼기 24가 0이 나오니까 L에다 이제 2 집어넣으면 인수정리해서 2 집어넣으면 8 더하기 16이 되어가지고 24에서 이게 L 빼기 인수가 되니까 L 2가 나오지. L 2가 나오니까 L에다 2 대입하면 A가 2는 나오겠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럼 이제 L도 알고 이제 A도 아니까 이 함수를 만드는 거는 자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지. 자 왜냐면은 L이 이제 2가 되니까 여기가 3이 되는 거 아니야. 여기가 2가 되고 0, 2, 3이 되는 거니까 요게 3에서 접하는 거고요. 자 0에서 접하는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3을 통과하고 0에서 접하는 그런 거 되는 거죠. 근데 요 0에서 접하는 이 값은 모르는 거지. 이걸 m이라고 생각해. 이걸 m이라고 놓고 생각하면은 자 fx의 모양이 이제 계산이 되겠지? 그래서 fx는 어떻게 만들어지죠? fx는 자 0에서 접하니까 자 최고차 계수가 2가 나왔잖아. 2가 그래서 2 x제곱에다가 x 빼기 3이 되잖아요. 더하기 m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니까 m은 상관이 없어. 왜냐면 문제에서 그냥 f 뭘 구하는 게 아니라 f4 빼기 f0 어떤 함수값 차이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m은 의미가 없죠.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계산하면 된다. 답은 32가 돼요. L이 몇이 나온다고요? 뭐라고? L이 몇이라고요? L2 근데요 이거를요 저 방정식을 풀었는데 A에 대해서 풀려고 해도 나와요? 뭘 해도 나오지. 근데 지금 A에 대해서 하는 거는 L이 나을 거 같은데. 근데 A로 하는 건 좀 별론가요? 물론 나 A로 안 해봤어. 생각을 안 해봤어. 그냥 A로 하는 게 너무 이상해서 L로 한번 해보세요 다시. L 뭐야 개소리가 있어. 미안하다 얘들아. 날씨가 더우니
양변 벌었어. 자, 이해될까? 자, 거의 다 했어요, 이제. 자, 마지막 15번 도전 문제고, 자, 14번 해봐. 아니, 그럼 두 개 다 도전이네. 자, 14번부터 도전. 와, 덥다. 미치겠다. 그래서, 어쨌든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고. 자,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이렇게 그려지는 거네. 내가. 그럼 어쨌든 간에 접선의 그 t에 따라서 불연속점 두 개가 있다는 얘기는 뭐 하는 얘기야?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그려져야 두 개가 될 수 있냐면 이거밖에 없죠.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렇게 접하고 이렇게 접해야 되는 거지. 내가 x 더하기 t가 t가 0일 때 8일 때 x하고 x 더하기 8 이 직선 두 개가 접해야 t가 8일 때, t가 8일 때는 x 더하기 8이라는 직선이고 t가 0일 때는 x라는 직선하고 만나는 접점의 개수가 되는 거냐. 근데 만약에 t가 8보다 크면 접점 개수, 교점 개수 몇 개야? 한 개지 몇 개야? 두 개 그러면 세 개지. 네. 그럼 여기가 한 개, 두 개, 세 개니까 여기 불연속점이잖아, 그지? 네. 여기도 몇 개? 세 개, 두 개, 한 개니까 불연속점이잖아. 네. 그러니까 접해야 돼 어쨌든 간에 극점을 갖든 말든 어쨌든 접해야 돼. 맞아, 맞아. 이해가 돼?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평행사변이 발생이 안 발생해? 자, 이 평행사변이 놓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가운데 변곡점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이 접점의 x좌표를 내가,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얘가 x니까, 문제에서 f형 0이잖아. 근데 이 함수 0,0을 지나지. 그럼 이 fx하고 이 함수 교점을 갖죠. 원점에서. 근데 얘는 접하니까, 0이 될 수 있는 점은 여기 아니면 여기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그지? 맞아? 자, 0의 위치를 선정하는 거예요, 얘를 가지고. 접선距離가 F0에서 접선距離 1보다 커야 되니까 0의 위치 여기겠어, 여기겠어. 여기죠? 0이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여기를 알파, 2알파, 3알파, 4알파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 비율 관계이죠, 그렇지? 그럼 이 함수식을 세울 때 내가 x에 접한다는 이 식을 가지고 식을 세운 다음에 f 알파 값이 알파 더하기 파이 나도 이 조건을 위해서 이제 문제를 세팅해 주면 되는 거거든. 자, 식을 얘를 갖고 만들 수 있고 얘를 갖고 만들 수 있는데 x가 식이 좀 단순하니까, 그지? 아까 뭐 그랬어? 어떤 함수가 접할 때 그 접하는 식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 수가 있다 그랬잖아요. 자, 만드는 거예요. 자, 만들어 볼게. 자, 어떻게 만드냐면 fx 빼기 x가, 그지? 자, 이 결국 0이 되는 방정식 근이 0하고 3알파냐, 그죠? 3알파. 근데 3알파에서 접하고 있으니까 fx 빼기 x는 x 곱하기 x 빼기 3알파의 제곱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 맞아. 맞지? 근데 개수가 얼마야? 4분의 1 써줘야겠죠? x 넘기면 돼요. 그래서 fx가 만들어지기를 4분의 1 x에다가 x 빼기 3알파의 제곱 플러스 x가 되겠죠? 이렇게. 자, 알파를 구해주시면 되는데, 자, 어떻게 하면 되냐면 f 알파 값이 여기 알파 집어넣은 걸 똑같으니까, 그지? f 알파가 알파 더하기 8이라는 식을 풀어서 알파 값을 이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럼 f 알파는 뭐죠? f 알파는 4분의 1 알파 곱하기, 자, 여기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 더하기 알파, 그지? 내가 알파 더하기 8이 되니까 알파 사라지고 결국은 알파 세제곱이 8이 나오겠죠? 알파가 2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2가 되고 4가 되고 6이 되고 8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죠. 어쨌든 그래서 알파에다가 2 대입하면 fx가 얻어지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뭘 구하랬나? f8을 구하랬으니까 6 플러스 2지. 이렇게 해서 이제 세팅이 끝났다. 답은 16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아까 비율 관계, 이거 중요하다. 그지? 비율 관계. 했고.